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의 까TV의 영원한 국장이자 영원한 직원이자 1인 미디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까PD입니다. 제가 오늘 깔 주제는요, 남양유업의 외손녀죠, 이 황하나 씨에 대해서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간에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단계를 해서 수만 명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2, 3세들의 일탈 중에 하나고, 얼마 뒤에 또 집행유예를 풀려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재벌가, 정치인들, 즉 누릴 것을 실컷 누리는 것들의 잔치가 지금보다 더 진행이 되면요,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우리는 개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돼지, 개돼지. 예. 그래서 저는 좀 관심 있게 한번 이 사건을 여러 가지 기업 2, 3세들의 일탈과 함께 한번 접목시키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이라는 곳. 남양유업은 사실 한 2013년도 정도에 남양유업 직원이 자기의 아버지 뻘 되는 대리점주에게 아주 씨팔조팔 상욕을 하면서 그냥 갑질을 한 사건이 이제 화두가 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통보야 회사한테? 배째라는 식이 아니고 빨리 이거 못하니까 알아서라는 통보냐고.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 지금 뻔히 X장도 알다시피. 내가 뭐라고 당신이 당신한테 말하고 있어요?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죠. 대국민 사과를 해봐야 별게 있습니까? 그냥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하나 빌려가지고 임원진들하고 회장하고 가서 대기실에서 커피나 좀 한잔 하다가 자 가자고 하면서 기자들 있는 앞에서 프레시 막 터뜨릴 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상생.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후에 상생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생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대리점주는 결국은 변한 것이 없는 불합리한 조약이 되어버렸고, 강성으로 이제 지랄 떠는 죄송합니다. 강성으로 이제 밀고 나오는 대리점주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좀 오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업이 바로 남양유업이에요. 남양유업. 그렇기 때문에 이 남양유업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황하나 씨에 대한 범죄가 더 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되었죠. 좀 기왕 말 나온 김에 대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를 몇 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의 지금 최태원 회장이죠. 당시는 이제 회장이 아니었는데, 영화 베테랑에서도 이런 것을 차용을 해서 그대로 소재로 썼죠. 기업 인수합병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트럭 기사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최태원 회장은 트럭 기사를 자기네 회사로 사무실로 불러들여서 임원들 보는 앞에서 야구바따로 한 대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가격을 매겨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피 범벅이 된 기사에게는 2천만 원을 지어주면서 아주 하등한 지렁이 못한 말투로 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벌 기업의 2, 3세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눈빛과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태원이 직접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까? 일으켰습니까? 이 선대에서 일으켜진 것을 이 밑에 2, 3세들이 물려받으면서 이것이 마치 무슨 자기가 늘 누렸던 이 자동화 시스템인 자동화처럼 누린 것들이 그렇게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참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사실인데 저도 오늘 검색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 이후로 최태원 회장은 구속되자마자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요. 그 당시 맷값을 받은 트럭 기사는 업무방해죄 이상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한 검사에게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기소시킨 검사는 훗날 SK케미칼의 부사장이 됩니다. 자, 제가 좀 무겁게 이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재밌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접하고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이 고민 방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SK 그랬죠. 그 다음에 한화그룹 아들들은 이건 뭐 갱생이 안 되는 이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폭력 시비에 항상 이 두 아들, 둘째, 셋째가 휩싸였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가요? 그 폭력을 당하니까 자기네 경원들, 조폭 같은 경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청계산인가? 어디 가서 파묻고선 죽인다고 협박까지도 한 사건이 바로 하나, 이 일가족, 이 사건인 거죠. 지금 이렇게 의자를 밟고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이 테이블에 걸터 앉은 김 씨는 다짜고짜 직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심지어는 그 조선일가의 방정호 사장, 당시 TV조선이죠. 방정호 사장의 그 딸인 그 초등학생이 그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하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되었죠.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아이의 엄마가 사과하는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단 더 나은 거 같아.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내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사를 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에 치료도 못 갔던 거. 가난해서.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 아저씨 진짜 해고당하게.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저씨 죽어라. 아저씨는 진짜 죽으면 좋겠다. 아저씨 죽어라. 상당히 심한 폭언이 있었던데. 따님. 자, 보셨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부모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사과를 건성건성한다거나 사과 이후에 악마의 웃음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당사자들, 이 재벌 2세, 3세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태를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 부족인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얘네들은 사실은 좀 금수저를 좀 물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뭔가 안 되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즉 이제 자기가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안 풀리면 징징대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화를 내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다 해결이 되고 돌아갔던 거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의 부를 보고선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유년기, 사춘기, 이 청소년기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렇게 월담을 해버리니까 커서도 철이 못 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이 굉장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경찰, 검사들이 빠따를 때라 좀 교육을, 훈육을 좀 확실히 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정신개조를. 그래서 정신개조 학교를 좀 새로 그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교도소, 이 깜빵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황하나 사건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황하나도 이 녹취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녹취를 들어보면 자기 삼촌 아버지가 경찰청장하고 베프, 즉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자기는 경찰 민원실 따위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장실로 가서 이렇게 청장실, 서장실 가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나 장난 아니야? 개베프야.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쇼팀도 아니야 나는. 네, 제가 그 황하나 구속 이후의 시나리오를 감히 예언해 보겠는데, 아마 이제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이제 구치소에서 자꾸 밖에 나와서 이제 좀 그 안에서의 호화로운 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접견료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겠지만 그거 돈도 아니죠, 얘한테는. 그러면서 아마 변호사한테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해오라고 시키던가 아니면 해가지고 저 구치소 내부라든지 자기 이렇게 죄수복 입은 그 번호,
이런 것들을 다 또 SNS에 올리면서 곧 나갈 거임, 샵 살만하네, 샵 밥은 공짜, 이렇게 그 셀럽 활동을 하고도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기업 관련자들을 우리 사법부에서 어떻게 그동안 처벌을 내렸냐, 이걸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집행유예나 보석금이나 뭐 사회공헌 뭐 이런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 본보기가 없으면 이들의 자신감을 더 우리 사법부가 이제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호한 처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하나가 언급한 뭐 삼촌과 아버지가 뭐 경찰청장과 과연 그 독대를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를 끌어내었나, 그런 것들을 집중 조사해서 경찰청장이고 뭐고 아주 싹 잡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고 자기 이름이 8번이 나온 남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 문서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에 단 한 번도 호출을 받지 않았냐 이거야. 조사를 받지 않았냐 이겁니다. 게다가 이전 동종전과도 있는 애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 이번에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이 황하나가 구속이 돼서 정확하게 사법 처벌을 받는지를 이 경찰 검찰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에 대한 신뢰고, 경찰과 사법부가 공정성을 가지고 형평하게 형을 집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이 어디까지 좀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심각했네요. 자, 다음에 더 확실한 소재로 등장하겠습니다. 이상 까피디였습니다.